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오르락 내리락 우리 지역에 영향을 주겠고 5호 태풍 다나스도 북상하면서 주말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밤사이 장마전선이 북상했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오르락 내리락 영향을 주겠는데요. 낮에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비가 소강 상태에 들겠고 늦은 오후쯤이면 남부 동해안에도 비가 그치겠습니다. 이 밤에는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일요일까지 경북 동해안 전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부 동해안에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5호 태풍 다나스의 경로는 매우 유동적입니다. 현재로서는 토요일 새벽 제주도로 북상하겠고요. 일요일에는 독도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지역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요. 이 강수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경주가 28도, 포항이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가 이후에는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온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가겠고요. 이 다음 주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지진특별법 제정과 재난예산 추경심사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수억 원의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면서 상경 집회와 포럼, 1인 시위에 나서도 허사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인 만큼 정부와 민주당은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한국당도 국회가 정상화되면 포항 현안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진으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소송을 할지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갈팡질팡입니다. 법률가들도 견해가 엇갈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보다 특별법이 우선이라는 쪽과 특별법으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보고 이미 소송을 진행하는 쪽으로 나뉩니다. 그런 민사소송 절차의 한계가 있음을 냉철하게 보고 그를 통해서 특별법이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다. 이의 신청이나 부동의하면은 결국은 소송으로 간다. 그래서 결국은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특별법도 그렇게 실효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절차 규정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포항 시민들은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제정하고 직접적인 피해 보상은 없지만 재난복구비가 포함된 추경이라도 우선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달 3일 포항 시민 1000여 명이 상경 집회로 국회를 압박하자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추경과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경쟁하듯 약속했습니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된 예산 외에도 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우선 중점 추진 법안으로 법을 통과하는 데 앞장설 것이고 두 번째 추경 예산에 좀 더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액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국회 정상화 20일이 지났지만 민주당은 특별법안 발의에 변죽만 울리고 있고 한국당은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강행을 핑계로 추경 처리를 또 보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법안 발의를 한다고 하고는 2주째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왜 안 합니까? 그리고 한국당은 우선 법안이 처리되도록 당력의 의지를 모으세요. 우선 법안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포항시장도 국회를 찾아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했지만 손에 쥔 해법은 없었습니다. 대형 재난이 발생한 지 2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지만 정부의 의지 없음과 야당의 목림만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어제 오후 2시 15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이파이넥스 공장타워에서 협력업체 하도급 직원 62살 이모 씨가 5m 아래로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포스코와 노조에 따르면 이 씨는 핸드레일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부식된 난간대가 부러지면서 추락했고 목뼈 부분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60대 직원이 사고로 숨지고 청소 작업 도중 부식된 계단이 부서져 협력업체 직원이 추락해 다치는 등 일주일 사이 3건의 산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지난주 발생한 포스코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명확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국가수 합동감식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자에 대한 부검과 합동감식 결과는 1, 2주 뒤 나오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포스코 측 과실 여부도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15일에도 포항제철소 협력업체 직원이 청소작업 도중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계단이 부식돼 발생한 산재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포항제철소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감독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물동량 자체가 줄면서 국내 항만들의 물동량 유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 영일만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항만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영일만항에서 올 상반기에 처리한 물동량은 6만 933 TEU, 201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돌발 변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가 동해안 우드펠릿 물류 허브항을 목표로 지난 6월 말 조례로 제정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전년보다 늘어난 화물에 대해 컨테이너 1개, 즉 1TU당 화주에겐 7만 원, 선사에게는 3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이를 적용해 연간 2만 TU의 우드펠릿을 처리할 경우 화주와 선사는 포항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것보다 34억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우드펠릿 수입 물량 2만 5천여 TU 가운데 85%가량을 처리하는 부산항도 포항이나 동해에 물동량을 뺏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입철도가 준공이 됨으로 해서 부산이나 동해에 비해서 물류 원가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만큼 그런 것들을 선사나 화주 측에 충분히 어필을 해서 나름의 활로를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걸림돌은 또 있습니다. 포항 영일만항은 올해 물동량 처리 목표를 12만 5천 TEU로 잡고 있는데 연간 처리 물량이 20만 TEU를 넘게 되면 지금까지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와 포항시에서 지원해왔던 인센티브가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도와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상태여서 대구, 경북 기업인들을 모시고 MOU를 체결하는 등 우리 도에서는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없애기보단 다른 대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항만들의 물동량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선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와 울릉군은 내년 6월이면 설령이 끝나는 포항 울릉 간 대형 여객선 선플라워호에 대한 대책으로 대형 여객선 유치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박명재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현안 간담회에서 울릉군은 대형 여객선 유치 지원 기준과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고를 내겠다고 밝혔고 경상북도는 선사 손실분에 대한 지원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도 여객선을 새로 건조할 경우 연안 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당 차원에서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 1단독 양백성 판사는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해 선거인에게 돈을 건넨 임모 전 울진 후포수협조합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전 조합장은 지난 2월 치러진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0월 전남 지역 수협조합장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해경에 적발돼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7월 시험 비행 중 추락한 해병대 마리논 헬기 순직자들의 추모식이 해병대 1사단에서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1년이 지났지만 단 한 명도 입건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에 조속한 수사 진행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험 비행 중 추락한 마리논 헬기 희생장병 5명을 기리는 추모식이 해병대 1사단에서 열렸습니다.
유가족과 해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치권에선 지역구 의원만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순직자 양력 소개와 헌화, 분향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5인의 해병들의 꿈과 희생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해병대 항공장 창설의 꿈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7월 17일 포항 비행장 활주로에서는 시험 비행에 나선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 마리논이 추락하면서 타고 있던 장병 6명 중 5명은 숨졌고 정비사 김모 상사는 지금도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사건 담당 검사가 수차례 교체되는 등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조속한 수사 진행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주상의 책임 소재를 밝히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포항지검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되도록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비행을 재개한 해병대는 최근 동해면과 청림동 인근 주민들과 헬기 경납고 건설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자체 항공전력 구축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연결식 늦장 대리 조문으로 유족들의 지탄을 받았던 청와대는 지난 3월 위령탑 제막식은 물론 이번에도 비서관만 보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이마트 포항 이동점의 계산대 직원들이 장기간 갑질 피해와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마트 내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피해 주장에 대해 위법 여부를 따져본 뒤 이마트 측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차 휴가 거부 등 회사 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들이 요구한 특별 근로감독도 필요하면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연구개발 특구 추진 보고회를 열고 포항 강소 연구개발 특구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포항 연구개발 특구의 핵심 내용은 기술 상용화와 사업화, 생산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해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연계해 배터리 리사이클링 포항 규제 자유특구와 2차 전지 차세대 배터리 파크, 포스코 벤처 투자를 통한 포스코 벤처밸리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억 원 규모의 영주콩 가공 사업에 문제가 많다며 영주시 의회가 15년 만에 연 행정사무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조사 보고서를 살펴봤더니 영주시의 전반적인 관리감독 부실과 퇴직금 과다 지급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15년 만에 열린 영주시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한 달간의 조사를 끝내고 마무리됐습니다. 영주시 의회는 영주 콩사업과 관련해 22건의 부당 사례를 지적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익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 결과 사업 집행 과정에서 전반적인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0월 홍보 쇼핑백을 제작하면서 단가 5,540원짜리 100개를 주문했지만 실제 업체에 준 금액은 72만 4,500원, 30%나 더 많이 줬습니다. 지난달까지 콩사업단에 근무한 사무국장과 직원이 퇴직금 190만 원을 더 받아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콩사업단 운영위원회는 회의 수당을 영주시가 정한 기준 10만 원보다 더 늘려 농림축산식품부 허용 최대 기준인 15만 원으로 셀프 인상했습니다. 이 밖에도 증빙 서류가 없는 지출이 많았고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기도 전에 사업을 변경해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미비점이 드러났습니다. 보조 사업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영주시의 부실 행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집행부 담당 부서 농지원 과수과는 보조 사업의 추진 수행 상황 점검 확인 및 보조금 정산 검사 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영주시는 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바로잡고 과다 지급한 퇴직금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보조 사업은 일반인이 세금을 지원받아 쓰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영주시 의회의 이번 조사 특위 활동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보조사업 집행에 경종을 울리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포스텍 이사회는 포스텍 첨단 원자력공학부 김무환 교수를 8대 총장으로 선임해 오는 9월부터 4년간의 임기를 맡게 됩니다. 김 신임 총장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해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원자력 안전기술 분야 전문가로 2013년부터 3년간 한국원자력 안전기술 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포항시는 철강공단 주변 환경오염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오천읍에 환경민원 상담실을 신설했습니다. 오천읍 환경민원 상담실은 철강공단 주변의 악취와 소음, 진동, 미세먼지 등 고질적인 환경민원을 전담하며 취약 시간인 야간과 공휴일에도 상시 인력이 배치돼 지도 단속을 펼칩니다. 경주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동궁과 월지, 대릉원에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시행되면 관광객들은 스마트폰으로 입장권을 결제한 뒤 바코드 검표를 통해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 16일 대구에 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부 예산 홀대론을 주장하며 대구 경북 패싱, 경제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구 경북 패싱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가짜뉴스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경제토론회에서 대구 경북 홀대론을 꺼냈습니다. 대구 경북만 정부 예산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광역단체들은 다 예산이 늘었는데 작년에 편성한 금년 예산 우리만 대구만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경제 보복이죠. 또 다른. 대구시는 그렇지 않다며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7일자 대구시 보도자료입니다. 대구가 확보한 예산은 3조 719억 원으로 작년보다 676억 원 늘었습니다. 10년 연속 국비 3조 원 이상 목표를 달성했고 대형 SOC 사업이 없는데도 미래 먹거리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 시에서는 자동차 부품이나 섬유 쪽에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대구의 GRDP 지역 내 총생산이 1992년부터 전국 꼴찌라며 수십 년 동안 지역에서 권력을 장악해온 한국당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연속해서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사실은 현재 대구 지방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자한당 세력과 과거에 대구 이 지방 권력을 장악했던 세력들이 역시 자성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 어려움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자며 대구를 찾았지만 원인 진단에서부터 사실관계의 오류가 드러나면서 논란만 키운 꼴이 됐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밤사이 장마전선이 북상했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오르락 내리락 영향을 주겠는데요. 낮에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비가 소강 상태에 들겠고 늦은 오후쯤이면 남부 동해안에도 비가 그치겠습니다. 이 밤에는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일요일까지 경북 동해안 전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부 동해안에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5호 태풍 다나스의 경로는 매우 유동적입니다. 현재로서는 토요일 새벽 제주도로 북상하겠고요. 일요일에는 독도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지역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요. 이 강수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경주가 28도, 포항이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가 이후에는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온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가겠고요. 이 다음 주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